1편 유엔과 한국의 탄생에 이어 오늘은 유엔군 사령부의 등장 배경과 유엔군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편을 시작하기 전에 1편을 세 줄 요약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직 1편을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눌러주세요. 첫째,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혼란을 맞았으며 한반도의 통일 정부 수립 문제가 유엔에 이관됐다. 둘째, 미국은 유엔에 결의안을 제출해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고 정부가 수립되며 외국군이 철수한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셋째, 그러나 소련하에 북한이 유엔 개입을 반대했고 폭동이 일어난 제주 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재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를 48년 5월 실시, 8월 15일 건국이 선포됐다. 유엔군 사령부 창설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최근 들어 열공, 자만추 같이 줄임말이 많다 보니 북한이 침략했으니 북침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침의 뜻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입니다. 전쟁 당일 김일성은 북한 내각 비상회의에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승만 도당과 괴뢰군대는 오늘 이른 새벽 38도선 전역에 걸쳐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불의의 무력 침공을 개시했다. 적들의 야만적 침략 전쟁에 우리는 정의의 해방 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다. 북한은 전쟁의 책임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가하며 남침을 감행했는데요. 이를 예견한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남침 한 달 전인 1950년 5월 11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월 6월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원조만이 북해의 침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적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25일 새벽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 중단과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산 침략행위 정지 요청에 관한 결의문.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행동이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적대행위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북한 당국이 그들의 군대를 즉각 38도선으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며 유엔 한국위원단에 대해 충분히 검토된 사태에 대한 보고를 가능한 한 지체 없이 보낼 것, 북한군의 38도선으로의 철수를 감시할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결의안의 집행에 대하여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모든 회원국은 유엔이 이 결의안을 집행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고 북한 당국을 지원하는 것을 삼가도록 촉구한다. 당시 유엔은 미국의 영향력이 컸었던 터라 유엔 회원국이 아닌 참관국이었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한 미국의 지지와 노력이 없었더라면 유엔의 개입은 늦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6.25 결의문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6월 27일 열린 안보리 474차 회의에서 마라톤 회의 끝에 군사 원조를 한국에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미국의 육해공군과 영국 해군, 오스트레일리아의 해공군, 뉴질랜드의 해군도 참전을 하게 됐고 다수 유엔 회원국들이 참전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누가 이들을 지휘하고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에 7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 제3차 결의를 통해 유엔군 창설과 한국작전에 참가한 유엔군 사령관 임명을 미국에 요구하고 유엔군의 유엔기를 개항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이때 안보리는 미군 사령관 아래 연합군 창설을 권고했고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된 맥아더 장군은 7월 12일 주일 주둔군인 미 제8군에 한국의 지상군 작전 책임을 부여했고 당시 사령관인 워커 중장은 도쿄에서 한국 대구로 이동해 지휘소를 개소했습니다. 이 워커 중장은 낙동강 방어 전투로 이름을 남기며 우리 주변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유엔 창설 이후 유일한 이념 전쟁인 한국전쟁으로 인해 창설된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휴전 중이기 때문에 현재도 작전 중인 유엔의 처음이자 마지막 군대라고 불립니다. 최근에도 유엔사와 관련된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사에서 유엔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의 후방기지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 이례적으로 유엔과 일본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인데요. 이에 반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북 지원과 종전선언 등을 추진하기 위해 유엔사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대한연대 구독자분들은 오늘 편을 보고 유엔사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으며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다시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